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내일 또 중요한 일정을 앞둔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새로운 지도부의 일원이 되실 민주당 의원인데요. 양양자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양양자입니다. 네, 3번입니다. 3번. 3번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투표는 거의 이제 마무리된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먼저 뭐 아직 일정이 남았으니까 그래도 우리 의원님이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된 출마의 변, 이것부터 저희가 네, 잠깐 네,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번 전대를 저는 경제전대, 미래전대, 뉴딜 전대로 규정합니다. 세 가지로. 네, 네. 경제 성공 없이 정권 성공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이 꿈이었고 노무현 네. 대통령을 끝까지 정권 말기까지 흔들었던 것도 경제였었고 네. 이번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으로 꼭 성공시켜 드리는 길이 재집권의 길이다, 정권 네. 재창출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십니다. 네. 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보시면 그 산업이 DNA인데요. 데이터, 네트워크, AI입니다. 그 산업에서 30년간 일했던 제가 실물 경제 30년 경험과 미래 산업을 이해하는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유일한 경제 후보 또 유일한 여성 후보. 그래서 저의 순위가 민주당의 내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민주당의 저는 수준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경제 후보, 여성 후보 저를 꼭 선택해 주시는 길이 네. 국민들께도 민주당이 재집권의 의지가 있느냐, 전략이 있느냐 이걸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여성 그 최고위원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죠. 사실은 네. 다 아실 텐데, 네,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민주당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궁금합니다. 예. 네. 순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상황인데. 저는 꼭 표로 네. 위대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또 대의원 여러분들의 위대한 표로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냥 할당이나 배려받는 네. 최고위원이 아닌 표로 당선되고 싶은 기호 3번입니다. 꼭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출마 의원 들어봤는데요. 경제를 강조하시면 경제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키겠다, 네. 이런 포부 DNA 산업에서 일했던 그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일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이 얘기를 뭐 제가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은 많이 좀 물어봤어요. 네. 당 지지율 문제. 네. 물론 뭐 최근 나온 조사는 다시 또 통합당 앞서는 조사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로 처음으로 통합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건 조사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총선 때는 거의 180석 거대 엄청난 여당을 힘을 몰아주셨는데 지지를 보면은 그게 차이가 안 나는 것들, 아니면 역전당한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국민들께서 180석의 이제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어떤 야당과의 협치보다도 오히려 민주당이 압도적 실력으로 정책 능력으로 역량으로 정말 임해달라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대와 믿음이 크셨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상황에서도 더 많은 실망을 하실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어떤 그 인식하고 계시는 부분과 다소 괴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좀 반성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아야 되는 큰 과제가 우리한테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의 역할이 감시와 견제 역할인데 그런 기능을 저희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오류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묻고 또 그 오류의 가능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레드팀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치열한 내부의 어떤 논쟁 그리고 치열한 어떤
소통을 통해서 토론. 예, 네. 예, 토론과 그런 소통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도 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대가 컸죠. 네, 거대 컸습니다. 네. 여당이 됐으니까 네, 뭐 개혁 과제도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지자분들은. 네, 담대하게 아주 음. 단호하게 담대할 때는 담대하게 또 네.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음.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그 모습도 잘 안 보이고 아. 또 야당과의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또 그 모습도 좀 덜 보이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협치 말씀하셨는데 음. 이게 정기국회도 시작이 되고요. 20대 국회가 이제 새로운 지도부 아래에서 쭉 진행이 될 텐데 협치를 뭐 강조하다 보면 네, 20대 국회가 똑같아지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말씀도 일각에서는 하더라고요. 예, 개원이 되고 저도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네. 판단해 보건데 법사위원장 그- 을 가지고 거의 그렇죠. 거기서 멈춰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아요. 아니면 네. 모든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음.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협치 가능성이 0.0001도 저는 안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기다릴 수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더 실력 있고 유능한 아. 정당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치를 좀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 계속 보여져 왔으니까 그렇죠. 우리 노력은 해야죠. 노력은 노력은 해야 하는데, 되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고 또 어려운 국민들이 계시기에 좀 더 이 민주당이 좀 유능한 또 역량이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네. 신뢰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야당과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실력을 네. 키워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통합당의 모습을 보면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 네.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좌클릭하는 모습. 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서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 이게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모습? 저는 진심이라면 정말 환영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의 영남에서의 노력이 드디어 통합당의 어떤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하지만 민주당이 영남에 쏟아온 노력을 바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부터 영남에 계속 후보를 내고 더 처절하게 노력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하고 저는 이제 무릎까지 꿇고 정책 강령까지 바꾼 마당에 네. 저는 최소한 광주 와서 그 정도의 진정성을 그 정도의 행위를 하셨으면 저는 광주 5.18 네.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발맞춰서 당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통합당의 당론으로도 가져가야만 저는 그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더 큰 진전이 있어야 호남에서도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호남인들의 어떤 남다른 정치 수준을 고려하면 보여주기식이라고 판단되면 아주 엄중한 어떤 회초리가 더 강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습, 사과하는 모습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네. 진정성은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을 이제 할 때마다 통합당이 거스를 수 없는 불가역적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5.18 또는 대구 뭐 2.18 포함해서 그런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라는 걸 당론으로 해달라라는 제안을 하면서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역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뭐 곧 드러나겠네요. 사실 그 그렇죠. 정기국회가 열리면 네. 5.18 관련된 법안들도 지금 다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당론으로 해서 법안 올리면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받아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 꿇는 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고. 그러면 지금 광주 지역구가 광주시니까 광주 민심도 의원님의 생각하고 좀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저의 그런 제안을 굉장히 환영하셨습니다. 오히려 진정성이 오히려?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도도 많이 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진정성은 금방 뭐 드러날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 그만두시고 없던 일로 될까봐 살짝 걱정됩니다만. 네. 네. 네, 네. 내년 4월까지는 비대위원장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 안에 진정성 있는 행동 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국회도 셧다운이 되고 아, 회관도 못 가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계세요? 사무실이 지금 셧다운 돼가지고. 그냥 비대면 회의하고 있고요. 네, 그냥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음. 보좌진들도 전부 다 집에서 집에서 재택하면서. 재택근무하시라 이렇게 하고 네. 그냥 이거 익숙하게 그냥 네.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19가 우리 옆에 바로 앞에 코앞에 있는 것 목전에 같아요. 왔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제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방역을 위해서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네. 네. 근데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개신교계 지도자 만남도 있었지만 네. 지금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예.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그런 일도 있었고 갔다 왔다는 거 거짓말에 동선 거짓말해서 이런 일 때문에 광주에서는 또 교회에서 30명 넘게 그렇습니다. 확진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근데 통합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왜 사랑제일교회 그러니까 특정 교회 교인들만 이렇게 몰아세우냐? 그게 아니다. 정부의 방역이 실패한 거다. 정부가 계속 좀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소모임도 다시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방역과 좀 동떨어진 조치를 취해서 방역 실패로 이렇게 늘어난 거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방역 기준만 철저히 지켰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대량 네. 확진자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개인이 철저히 어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한시도 이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정말 방역에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참석자 그때 광화문 집회에 집회, 오셨던 예. 뭐 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참석자 민노총 명단도 빨리 내고 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지금 그 앞에서 또 농성도 하고 그러신다는데 빨리 네. 귀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우리가 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도 다 같이 하고. 함께 협조하고 이거는 정쟁으로 삼을 수도 없는 일이고 여야를 네. 따질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합당 저도 이제 네. 사실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부터 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해서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 맞아요. 예배 드리기 그런 때문에.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대부분인데 일부 교회에서는 우리는 꼭 대면 예배 해야 된다. 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뭐 헌법에 보면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거기 보면 국가가 안보상의 문제나 공공 복리를 위해서는 그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장 내세우는 교회가 가장 솔선수범해서 이런 일들에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고 또 방역 활동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통합당에서 뭐 이 정부를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세요? 통합당에서 통합당에서는 정부 방역이 실패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럴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먼저 협조하고 함께 하자라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를 보도를 보면 응급실이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두 분이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 됐는데 이런 의료계 집단 휴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의료인들의 어떤 불만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어떤 이런 휴진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어떤 지지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저속히 복귀하시고 또 국민 생명 담보로 하는
어떤 파업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압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을 두고 압박하는 일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 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어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네. 그래도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시와 똑같은 상황에서 네. 국민을 지키는 정말 이 사수대로서의 역할을 음.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그렇게 휴진하고 뭐 파업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가장 먼저 네. 그 노고는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음. 앞에서 이렇게 의료진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니까 네. 국민들이 더 염려가 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부도 이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의료진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럴 필요도 있고 이제 이런 위기를 넘기고 나서 본격적인 협상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안타까운 이런 일들 예. 또 정말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여러 가지 뭐 갈등 요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짚어봐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지도부가 되신다면 정말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 선거운동 하면서 좀 제일 강하게 내세웠던 네. 좀 많이 알렸던 공약 이런 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분노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네. 내 집 한 채 장만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서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네. 또 꿈꾸는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 그게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또 스타트업이 됐든 벤처가 네. 됐든 기업하시는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여지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네. 기업과 너무나 거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3+1 협의체를 만들겠다. 당정청만 가지고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간의 어떤 협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네. 기술산업계를 잇는 당정청 3+ 기술산업계를 잇는 협의체를 만들어내겠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말 현장과 정치권을 잇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기술이 모든 것입니다. 기술이 복지고 기술이 네. 안보고 기술이 국방이고 기술이 또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고 또 기술이 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기술로 모든 게 가능하고 또 국가적 위기, 반도체 소재 규제라든지 이런 국가적 위기에서도 기술 패권 국가로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네. 하실 수 있었고 거기에 국민들이 함께 노아베를 외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듯이 네. 기술이 중요하기 기술. 때문에 과기부, 산자부, 지금 중기벤처, 네. 중기부 이렇게 세 부로 나누어져 있지만 어쨌든 컨트롤 기능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부활시키겠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듯이 어떤 과학기술 과기 부총리 제도를 부활해야만 네. 우리가 제대로 한국판 뉴딜 정책도 제대로 갈 수 있고 네. 또 정말 인재 양성도 그 컨트롤 하에서 제대로 된 기술 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저의 30년 영역이 과학기술 산업 경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이렇게 유능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완전히 없애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 이런 부분들 네. 중요한데 네. 그 양양자 의원이 후보가 네. 지도부에 가면 이걸 더 네. 끌어올리고 더 부각시키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따로님이 과학기술 대한민국으로 가야지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신데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짧게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뭐 포부라든지 또 네. 인사 말씀 짧게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요. 예, 국민께서 저를 보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또 어려운 분들은 희망을 갖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주당 당원 대의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네. 제가 짧게 모셨지만 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도 길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